학부모님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진로 정보를 이야기하는 방송.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MC 김지훈. 안녕하세요. 미래 3명의 직업인의 엄마인 성우 엄현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성우님. 네. 미래 그리고 또 우주와 로봇 하면은 어떤 게 또 생각나세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로봇 2대 혹시 기억나세요? 우주로 나가려면 잘 모르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내 옆에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좀 지원해줄 그런 로봇 하나는 있어야 우리가 우주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 로봇이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만나보고 그리고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만났던 그런 로봇 그리고 또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 아무래도 미래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와서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함께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진로 레시피에서는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을 위해서 우주 그리고 또 로봇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을 움직이고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최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건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엑스건 대표 이재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분 익숙하지만 어쩌면 낯선 로봇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미래 사회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최태용 멘토님, 로봇의 현재와 미래가 좀 먼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로봇은 저희가 본 로봇들은 1950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장에서 처음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집에서 로봇 청소기도 나와 있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익숙해졌는데 하지만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고 10년 후쯤 되면 자동차가 한 가지 하나 있듯이 1인 1로봇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로봇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모르는 낯선 용어도 되게 많아요. 뭐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체에다가 갖다 붙인 것,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런 거를 사이보그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랑 휴머노이드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요. 그냥 사람처럼 생긴 것. 사람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는 이제 휴머노이드. 그러면 휴머노이드 아니네. 아닌 거죠. 그분은 아니네. 네, 요즘에 좀 공장이나 아니면 또 어떤 무거운 걸 드는 건설 현장에 쓴다는 입는 로봇? 아이언맨 같은 그런 로봇도 있다고 아이언맨. 들었어요. 입으면 로봇처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로봇. 근데 기능적으로는 뭐 힘을 좀 더 세게 한다든지 다치신 분들, 못 걸으신 분들 걷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AI?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다른 거예요?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있거든요. 보통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도 연구를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연구를 하는데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만 연구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은 하드웨어니까 로봇은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말하자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원의 고갈, 그리고 또 지구의 환경 파괴 이런 등등 때문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우주 개발 아직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일단 우주 개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폴로 미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우주 건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발사체나 위성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래 우주 관련 연구가 아무래도 활발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달나라를 민간인들이 좀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시기다 하면은 우리 세대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민간이 간다는 건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나사 프로그램에도 실제로 달 위성 궤도에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2024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달에 가까워지는 단계가 이제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주 관련된 연구들이 우리 일상에도 가까운 분야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우주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저희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것들도 꽤 있나요? 그런 기술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것도 실제로 이제 그 발사체에서 어떻게 음식을 데워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했었던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유명한 거는
그래요? 이것도 여전히 이제 우주에 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소모한다던가 혹은 이제 물질을 이송을 시켜야 되는데 중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송하는 방법 자체를 이제 연구를 해서 빨아들이는 기계를 만들었던 게 진공청소기죠. 우주 개발이 없었으면 우린 전자레인지와 진공청소기가 없는 세상에 살았겠네요. 로봇만큼 다양하고 우주만큼 넓은 로봇 우주과학의 이제 또 진로 직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진로 레시피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 우주 하면은 일단은 인공위성, 뭐 로켓을 연구하는 뭐 천문학자나 아니면 닐 암스트롱처럼 정말 나의 한 걸음은 인류의 한 걸음이다. 이런 좀 위대한 인물의 직업만 떠오르는데 우주 관련 직업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우주를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스페이스의 또 다른 말은 공간이잖아요. 네. 지구의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모두가 옮겨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우주 기술의 핵심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그 다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영화로도 많이 보지만 지구 재난이나 혹은 더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주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자원을 채취한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달 같은 경우에는 헬륨-3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폴로에 갔었던 그 발사체에서 1회 채취를 하면은 미국의 1년 에너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자원의 메리트도 있고 단순히 옮겨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에 대한 자원의 메리트를 또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그냥 어딘가로 떠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전 처음 해주신 말씀이 좀 어쩌면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을 연구하는 게 또 우주를 연구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로봇 관련 분야의 직업은 또 지금 어느 정도의 직업이 있나요? 우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로봇을 연구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알고리즘도 만들어야 되고 센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 관련된 분야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 돈을 받고 팔고 있는 로봇들은 로봇 청소기랑 공장에서 쓰는 자동차를 용접하는 로봇 정도가 대부분일 텐데 파트너 로봇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키면 그냥 심부름 해주는 그런 로봇들 네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건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집을 사람이 지었는데 이걸 로봇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로봇을 연구하고 있고 우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주에서 보면 나사에서 로보넛이라고 해서 스콜피오, 스콜피오. 스타워즈에 나오는 예, 그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로봇넛 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다 사람이 하기 싫은 것들은 다 로봇을 시켜야겠다라는 굉장히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재난 현장이나 네. 원전 사고 난 곳 뭐 그런 것들도 이런데 그렇죠. 막 네. 가는 로봇들도 있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쵸. 로봇을 넣고 싶어서 이제 네. 챌린지 대회를 하죠. 어느 로봇이 실제로 이제 그런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후쿠시마 터지면서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네. 로봇이 걸어 들어가서 터져 있는 뭐 밸브를 잠근다든지 그치. 사람이 못 가니까 대신 로봇이 가서 좀 현장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죠. 그게 2015년도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나라가 1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서 네. 1등 했어요? 굉장한 일본 이제 연구팀들, 미국 연구팀들, 유럽 연구팀들 다 제치고 네. 저희 나라 이제 카이스트 휴보팀이 아, 1등을 우리나라 카이스트 팀이. 예. 어머. 그래서 저희 나라 로봇 기술 굉장합니다. 그러면 우주와 로봇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미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또 꿈꿔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실제 살면서 로봇 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접하기 쉽지 않으니까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화 속의 모습들이 이제 미래 10년, 20년, 30년 후에 펼쳐질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한 이제 연구들이 계속 되겠죠. 그러면 지금 로봇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만들기 위한 기술들을 닦는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적성이 될 거고 진로 방향이 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지금 나 뭐 해야 되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TV를 만든다. 그럼 TV를 내가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거기 있는 스크린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리모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머티리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모든 화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우주라고 그려버리면 이제 사실 너무 스펙트럼이 넓고요. 그렇죠. 로봇도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꿈만 일단 간직하시고 키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우주와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뭐 K-팝을 좋아해요. K-팝 음악을 하는데 우주와 K-팝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직업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로봇과 K-팝을 연동시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가 응용만 될 수 있다면 우주와 로봇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